사람은 평생 무언가를 쌓으며 살아갑니다.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평판.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더해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른 해를 넘어서면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힘들게 한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버리지 못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 깨닫는 한 가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거머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평온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분명히 경험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 자신입니다. 젊은 날 우리는 모두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무언가 되어 보이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좋은 옷을 입어야 하고, 좋은 학교를 나와야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남들이 인정하는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의 눈을 재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남들의 판단에 소모했을까요? 결혼할 때도, 아이를 낳을 때도, 사업을 시작할 때도 우리는 항상 먼저 남들이 뭐라고 할까를 생각했습니다. 이웃이 뭐라고 생각할까? 친척이 뭐라고 생각할까? 직장 동료들이 뭐라고 말할까? 우리는 자기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두를 위해 공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른을 넘어서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쯤 되면 몸도 쇠해가고 남은 시간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자신을 둘러싼 수백 개의 남의 눈이 갑자기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노인이 그런 건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그것은 비로소 자기 인생을 되찾은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실체 없다는 뜻입니다. 남의 눈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며 결국 나에게 아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 평생을 소비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체면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양심을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럴 때가 되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평온해집니다. 우리가 내려놓기 어려워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승부심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쟁하라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누가 더 잘하는지 비교하고, 직장에서 누가 더 잘 올라가는지 경쟁하고, 심지어 인간관계에서도 누가 더 주도권을 가질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것을 성공이라고 배웠습니다. 지는 것을 수치로 배웠습니다. 그 습관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침투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는 싸움이 반복됩니다.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부모의 권위를 지키려고 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누가 더 잘 되었는지를 비교합니다. 심지어 나이 들어서까지도 우리는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를 설득하고 싶어 합니다. 이겨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른을 넘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긴 말은 남지 않고 상처만 오래 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을 돌아보면서 깨닫습니다. 누가 더 옳았는지는 결국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보다 훨씬 중요했던 것은 그 관계 자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의 질이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리의 진정한 의미는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 누군가를 상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까지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양보는 때로 패배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상대방과 자신 모두를 살리는 행동입니다. 어떤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의견이 맞지 않아 자주 싸웠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른을 넘어가면서 남편은 점차 아내의 의견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집안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싸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웃음이 늘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오래 싸웠는지 모르겠다. 지난 몇 년의 평온함이 지난 수십 년의 승리보다 훨씬 소중했다고. 우리의 삶은 물건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직 쓸 물건들, 나중에 필요할 것 같은 물건들, 혹시 몰라서 모아둔 물건들. 우리는 평생을 이러한 물건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집은 점점 물건으로 가득 차고 창고는 안 쓸 것들로 북적거립니다. 우리는 낭비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인해 가치가 없어진 것들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이른을 넘어가면 이 물건들이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집을 정리하려고 시작한 노부모가 얼마나 많은 물건을 버리는가를 보세요. 안경, 옷, 책, 그릇. 수십 년 동안 언젠가 쓰겠지라고 보관했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결국 한 번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불교의 비움의 철학은 여기서 매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비운다는 것은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의 시작입니다. 물건들의 무게에서 해방되는 것은 마음의 무게에서도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정리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물건을 버리면서 동시에 마음의 부담도 덜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육체의 짐을 덜어내는 것이 영혼을 가볍게 한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50년 된 이불을 버리고 나서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불이 낡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의해 규정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오직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도 도자 또한 집 한 칸과 필수적인 도구들만 소유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산 것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유로운 삶이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배워왔습니다. 자식의 미래는 부모의 책임이고, 아내의 행복은 남편의 책임이고, 부모의 노후는 자식의 책임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짐을 짊어집니다. 자식들이 나가 독립해도 그들의 인생을 걱정하고 관여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건강을 위해 밥상을 챙기고, 아내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 옷을 챙깁니다.
부모는 자식의 결혼, 직장, 자식의 양육까지 모두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지쳐갈까요? 그러다가 이른을 넘어가면 서서히 새로운 진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이라는 것을, 아내의 건강을 위해 밥을 차려도 결국 그녀가 얼마나 먹을지는 그녀의 선택이라는 것을, 부모의 인생은 부모의 책임이지 자식이 모두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윤회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각자의 삶, 각자의 업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짐을 지는 것이 자비라고 생각했지만 과도한 책임감은 사실 간섭이며 집착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각자의 길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의 말입니다. 30년을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하고 좋은 며느리를 얻게 했습니다. 하지만 60을 넘어갈 무렵 그의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조언과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준 것은 독립이 아니라 의존이었다는 것을. 더욱 안타까운 것은 책임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꿈꾸던 것들을 모두 미루어 두고 의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은 사실 상대방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자신도 행복하게 하지 못한 거래였습니다. 과한 책임감을 내려놓는 것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의 인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두고 내려놓는 이 네 가지들, 체면, 승리욕, 물질, 과한 책임감, 이것들을 놓는 순간 인생의 방정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젊을 때 우리는 덧셈의 삶을 살았습니다. 더하고 더하고 또 더하는 삶. 이것이 성공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70을 넘으면 그 방정식이 뒤집힙니다. 이제는 빼는 것, 버리는 것,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이 됩니다. 마음이 비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여기서 실현됩니다. 물질을 내려놓을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체면을 내려놓을수록 관계가 진정해집니다. 승리욕을 내려놓을수록 평온이 찾아옵니다. 과한 책임감을 내려놓을수록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이것은 우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이렇게 깨닫는다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것을 실천할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생을 정말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일상 속의 작은 것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노부부의 아침 산책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내는 남편의 옷을 고르고 남편은 아내의 걸음 속도를 지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 자신의 속도로 걷습니다. 때로는 나란히, 때로는 아내가 조금 앞서고 때로는 남편이 앞섭니다. 그 자연스러운 리듬이 얼마나 평온한가요? 한 아버지가 아들이 인생 선택을 놔주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이 반대하는 직업을 택했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입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가 집을 정리했습니다. 50년 동안 모아둔 것들을 하나하나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집이 비워질수록 마음도 맑아졌습니다. 그 어머니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 거면 처음부터 적게 모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인생 전체의 기조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이른을 넘어가면서 우리는 비로소 시간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젊을 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합니다. 사소한 승패에 몇 시간을 쏟습니다. 남의 평가 때문에 몇 일을 힘들어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사기 위해 시간을 소비합니다. 하지만 70을 넘으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성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남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해지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손자의 웃음소리입니다. 배우자와의 조용한 저녁 시간입니다. 책을 읽으며 생각에 빠져드는 시간입니다. 새소리를 듣고 있는 그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현재의 개념이 이제서야 실천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진정으로 보는 것, 그 사람의 목소리를 온전히 듣는 것, 이것들이 인생의 진정한 불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른을 넘어가면 죽음이 더 이상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의료 검진에서 무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부고를 받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한둘씩 빈자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인식이 오는 것이 꼭 비극만은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체면이 무슨 소용입니까? 죽음 앞에서 승리욕이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 앞에서 물질의 더미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한불교 스님이 말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은 비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스승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역사 속의 많은 현자들은 죽음을 앞두고 더욱 깊은 고요함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없어도 상관없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남을 위해 계속해야 할 연기도 없었습니다. 지켜야 할 체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동양의 철학은 이를 지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배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 속에서, 실패 속에서, 후회 속에서, 시간의 풍화 속에서 천천히 형성되는 것입니다. 지혜란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의견을 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쌓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 우주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젊은 나이의 부모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부모들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인생이 더 진행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화권에서 나이 든 사람들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그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아서입니다. 그들이 더 깊은 평온에 있어서입니다. 그들이 죽음과 가까워서 인생의 본질을 더 명확히 볼 수 있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후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소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가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집?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한 세대를 거쳐 자식들의 싸움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많은 재산? 아닙니다. 그것도 결국 분배되고 남겨진 가족들의 욕심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훌륭한 지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떠난 이후로는 그저 과거의 영광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준 순간들입니다. 자식에게 해준 말이 아니라 자식 옆에서 침묵으로 보여준 신뢰입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조언이 아니라 남편의 선택을 존중해준 그 마음입니다. 세상이 남긴 평가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웃음이 있던 그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당신의 깊은 평온함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잊을 수도, 당신의 업적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태연함, 그 고요함, 그 무언의 수용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이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70이 넘으면 삶은 더해지지 않습니다. 대신 가벼워집니다. 버릴수록 편안해지고 놓을수록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자 진정한 성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아직 충분히 젊다면 이 지혜를 기억해 두세요. 당신은 지금부터 천천히 그리고 의식적으로 내려놓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체면을 조금씩, 승부욕을 조금씩, 불필요한 물건들을 조금씩, 과한 책임감을 조금씩, 그렇게 살면 70이 될 때도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쯤이면 당신은 완전히 자유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말없이 웃을 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은 마음, 그리고 현재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동영상이 당신의 인생에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은 시간이 정말로 당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